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경환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역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현재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은 끝났고요. 일단 끝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를 거의 초토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그렇죠, 어떻게 이 보복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10월 7일 날 그 하마스가 성공을 시작하고 이제 뭐 한 2주일 정도 됐죠. 네. 근데 참 이렇게 매일 올라오는 그 텔레그램 채널이나 현지의 사진, 영상들을 보면 너무 참혹해서 저도 참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동안 이제 67년도 그 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체포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돼요. 100만 명이 체포됐다. 그리고 2008년 그 이후에만도 이제 인티파다 봉기가 좀 심해지면서 그 가자하고 서한 지구에서 약 15만 명 정도 그 민간인들이 그 사망하거나 부상을 했어요. 그 중에 무려 이제 3만 3천 명은 어린이이고 어린이가 3만 3천이나. 이제 이런 피해를 딛고 또 무사한 사람들이 이제 체포되어서 아주 막 일제 같은 고문을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린이나 뭐 여성도 예외 없이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그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는 것은 뭐 하마스가 이렇게 성공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치명적인 이렇게 흠집을 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보면 이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이런 데 도저히 이렇게 허용할 수 없는 비례 대응을 압도적으로 넘어서는 이렇게 좀 야만적인 공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주일 사이에 벌써 사망자만 뭐 4천 명 가까이 되고 부상자도 뭐 12,000명을 넘어서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뭐 어린이가 한 1,500명, 여성이 1,000명이 넘어서는 그리고 하마스의 그 공격 목표나 이게 그 전투원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그냥 워낙 그 낡은 이렇게 거리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초토화 공습을 보면 공격 대상이 뭐 기본 아파트촌 그다음에 병원, 학교, 교회 뭐 그리고 언론사 가리지 않고 그 가자 지구의 인프라 전체를 이렇게 초토화하는 그라운드 제로로 만드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 히로시마의 핵 그 폭탄 떨어진 직후의 모습하고 거의 이렇게 유사한. 그래서 노르트 스트림 그 가스관 폭발을 미국이 했다고 폭로했던 그 미국의 저명한 기자 시모 허시가 그저께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공습은 그 핵무기를 쓰지 않고 히로시마를 만드는 그런 계획인 것 같다. 이렇게 참 비참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 공습 그 피해 지역들을 보면 그냥 뭐 멀쩡한 그 주거 건물들, 빌딩들이 그냥 뭐 거의 맨 그라운드 제로로 빠져 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무자비한 그 사륙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일단 그 300명 이상씩 죽어나가고 있고 그저께 알라울리 병원은 민간인 피난민하고 그동안 그 1차 공격으로 부상당한 그 부상자들 환자들이 이렇게 5,000명이 밀집해 있는데 거길 때려서 지금 다시 2차 가해를 무슨 뭐 500명 뭐 사망자 얘기하지만 뭐 800에서 1,000명 이상도 추정을 하는 그리고 그 사건이 나고 국제사회 비난이 이렇게 비등하고 있는 와중에 또 그저께는 1600년 된 또 오래된 교회를 또 거기에 또 한 500명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또 한 150명 정도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이게 좀 국제사회 여론을 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자비한 지금 공습이 가해지는 그런. 그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여론을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은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유엔 결의 뭐 다 무시했고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잔인한 인종 청소를 해왔고 이번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배경으로 좀 국방장관이 한 얘기가 인상이
깊더라고요. 예. 개돼지라 이 휴먼 애니멀이라고 애니멀, 했죠. 휴먼 애니멀. 인간 동물 같은 인간이다. 식이하면 동물이다. 예. 너희들은. 예. 이게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런 표현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돼지들이다. 돼지라 그랬죠. 예. 그러고 다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도 비판이 특히 이거 작년에 좌파가 집권한 이제 콜롬비아 네. 페트로 대통령이 그랬죠. 그거는 나치가 당신들 유대인을 학살할 때 쓰던 표현하고 똑같다. 그렇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그렇게 계속 증오 표현을 쓰면 홀로코스트만 확대될 뿐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는 단순하게 비례 대응으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예. 이 기회에 다 쓸어버리겠다. 예.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뭐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겠다. 예. 뭐 거의 그런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후에 그 정치 협상을 어느 시점에 네. 돌입하더라도 그 이전에 가자 지구의 그 기반 인프라를 네. 이렇게 철저히 먼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초토화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괴 대상들이 외신들을 포함한 언론사, 그다음에 병원, 학교, 그리고 이제 뭐 전기나 수도 시설 같은 심지어 이제 그 앰뷸런스 이렇게 긴급 구조대 네. 그리고 그 유엔 파견 기구들 이렇게 건물까지 집중 타격하면서 거의 뭐 구조대들이 구조하러 갔다가 이제 죽어버리는. 폭격으로 죽는 이런 것들이 다반사를 나고 있고 언론인들, 의사들 이미 수십 명이 네. 학살됐고 무차별적으로 죽이는군요. 참혹한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봉쇄하면서 그걸 다 끊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전기, 더 심각한 수도, 게 전기, 수도, 식량, 연료, 연료. 그리고 의약품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뭐 지금 알-아흘리 병원 그 공습 참사가 뭐 누구의 오폭이 아니냐 한데 이건 이제 문제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부터 매일 5군데 이상의 병원을 폭격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한 건이 이제 크게 터진 거죠. 네. 불행하게도 네. 그런 상태이고 지금 이제 의약품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병원에서 끊겨가지고 그냥 그 마취도 없이 복도에서 수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이 조금 더 연장되면 그 병원만이 아니라 가자지구 전체가 그 거대한 공동묘지로 화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를 끊으면 그거는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2, 3일이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수도 있는. 이게 네. 지금 국제사회가 이런 이렇게 참상에 대해서 좀 빨리 조직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그 비극들이 공수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뭐 물이 없어서 의약품이 없어서 네. 그냥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는 네. 가자 지구에는 230만 명인가요? 예. 230만 명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는 예. 짓이. 피난로를 연다고 하다가 예. 그 피난 가는 사람들을 폭격하고. 뻔히 보면서 폭격해서 70명이 예. 죽고 일가족 44명이 죽고 네. 이런 참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악질적인 예. 봉쇄를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230만 중에 110만 명이 또 어린이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어린이 사망률이 지금 네.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치솟고 있는 게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자, 이런 거를 국제사회가 보면서 네.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미국은 당연히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이스라엘을 지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바이든이 이렇게 급하게 텔아비브 날아가서 네. 전폭 지원을 약속하고 또 병원 그 폭격 참사가 네. 뭐 팔레스타인 측 오폭이다라고 네, 되도 주장을 않은 하고, 치매 예. 같은 걸린 그 전에 거 또 같은 영화 참수권에 대해서 네. 바로 가짜 뉴스를 판명 났는데 네. 그 직전에 그 이스라엘 주장을 네. 퍼날랐다가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네. 이게 일국 패권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전 국제사회가 즉각 규전이나 평화 협상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만이 바로 이렇게 폭격용 포탄을 바로 이렇게 지원을 했고 또 그 무장 전투 차량을 포함해서 계속 지금 텔아비브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럼 미국에서는 사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가자 지구 사람. 바로 140억 달러 지원하겠다고 네.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이건 뭐 학살을 그냥 그 공모하거나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예. 부추기는 거죠. 학살을 하라고. 예. 그 유엔 결의안도 유일하게 미국이 2번 다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에서 안보리에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 거부시켰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짓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안타깝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이렇게 백악관의 성명이나 구체적인 그 지원 내역들, 모든 이렇게 행동들이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정체를 아주 만천하에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중인데 그만큼 그 미국 내 조야에도 예. 정치권이나 그 언론 등 여론 주도하는 최상층부의 이 그 유대계 자본들이나 네. 그 인플루언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다고 네. 보여지는 측면이죠. 예, 미국 엘리트층의 그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예. 뭐 거의 일심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스라엘하고. 예. 대표적인 사례가 사건 초기에 이제 하버드대 학생들 네, 성명서 냈다가 35개 학생 단체가 예.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네, 성명을 냈다가 그 월가의 그 지도급 인사들이 너희들 그러면 취직 못한다. 블랙리스트 작성가 있다. 블랙리스트. 그리고 실제로 어딘가요? 그 뉴욕대 뭐 법대 학생회장인가 대표 한 명을 이미 그 월가 취직 예정돼 있었는데 잘랐어요. 취소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 단체 몇 뜨거라. 군데에서 부랴부랴 이제 우리는 취소하겠다 그러고. 비겁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을 막고 틀어막고 그 생계 네. 돈을 목줄로 해서 네. 길들이는 거죠. 네. 그런 사회에서 거대 언론들은 뭐 안 그렇겠습니까? 훨씬 더 하겠죠. 몇십 년을 구조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장악을 해왔겠죠. 자, 그런데 좋다 이거야. 미국은 원래 제국주의 국가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런 짓을 미국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럼 이게 중동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뭐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잔혹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그 큰 국가들 네. 뭐 주로 브릭스 중심이겠지만 그 러시아나 중국 뭐 인도, 튀르키예, 네. 사우디, 이란까지 남아공까지 대부분의 이렇게 큰 그 국가들이 즉각 휴전, 그 다음에 그 두 국가 해법을 포함한 이제 평화 협상으로 가자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이제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그 뭐 아시겠지만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이 화해했고 그 사이에 예. 올 초에 시리아가 하고도 화해를 한 상태에서 그 아랍연맹의 22개국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연맹 22개국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슬람 국가연합 57개국이나 됩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의 55개국 이 나라들이 뭐 조금씩 중복되어 있는데요, 겹쳐져 네,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그 강력한 그룹들하고 그 브릭스 대표 국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에 자치, 우호적이고 독립.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슬람 무슬림 쪽은 그 80% 이상의 이렇게 국가나 그다음에 그 신도들 인민들이 그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팔레스타인의 대의가 이슬람 전체의 대의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이렇게 부정을 하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혹한 이렇게 인종 청소에 나서면서 당연히 아랍권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랍권은 뭐 지금 민심 폭발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수십만 명씩 그냥 네. 시위를 하고 심지어 아랍권만이 아니고 그 미국 그 워싱턴이나 이번에 국회의사당 점거했죠. 네. 네, 며칠 전에 그 다음에 뭐 베를린, 파리, 런던 등등등 이렇게 서방의 그 집단 서방의 중심 국가들에서도 시위가 강력한 일어나고. 시위들이 벌어졌는데 네. 또 우스운 건 이제 베를린이나 파리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는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불법화 시켰습니까? 예. 웃기는 파시화되는 중이고. 웃기는 민주주의 네. 나라죠. 예. 그러니까 중동 지형에서도 뭐 사우디가 처음에 이스라엘과 뭐 미국 중재로 정상회담을 한다는 듯이 얘기가 됐다가 네.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이제 철회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에 접근을 한다면 지금 사우디 왕가가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백성들이 분노해서 뭐냐 너희들 네, 간첩이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슬람 쪽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의 입장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고 또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70여 년간 지속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 제국주의와 그 대리 세력인 이스라엘의 만행을
견디다 못해서 폭발한 분노이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쟁으로 마무리될 수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모든 네, 충돌은 지금 현재는 네, 정치 외교 협상으로 끝나게 되어 있죠. 결국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정치적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아직 그 전망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네. 아직 그 이스라엘이 아직 분이 덜 풀렸는지 네. 가자 지구에 대한 그 초토화 작전을 계속하고 있고 한 상태이지만 어쨌든 그 분쟁 초기부터 이렇게 러시아, 튀르키예, 네. 이집트 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을 67년도 그 국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독립을 시키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그 팔레스타인 이렇게 국가. 독립국가 예. 그리고 유엔 정회원국 가입 네. 이런 조건들을 이렇게 큰 틀에서 큰 틀 전제로 내걸고 협상을 중지할 의도가 있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대전제로 최소 전제로 협상을 이제 시작해야 될 텐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그건 이제 국제 여론 지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고립 정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감안이 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이스라엘은 상당히 이렇게 날선 공격을 계속 퍼붓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런 어떤 휴전 제의, 국제적인 중재 이런 거에 응하지 않고 계속 지금처럼 가자지구를 폭격만 하고 지상전 안 하고 봉쇄하고 못 들어가게 다 죽이려고 그런 걸 지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헤즈볼라나 이란의 동향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동시에 이제 보고 있겠죠. 가자 지구가 물리적으로 지금처럼 봉쇄된 상태에서 물론 뭐 어제 오늘 이제 이집트 남부 국경에 조금 들어갔죠. 공격자. 약간 근데 그거 해봐야 엄마리 오줌 누기겠죠. 맞습니다. 예. 찔끔입니다. 코끼리 비스켓인데 그 가자 지구의 230만 중에 이제 극한 상황에 이제 내몰려서 수십만이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서 죽는다든가 굶어 죽거나 예. 의약품이 없어서 그 이렇게 극단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참상이 이렇게 예. 21세기 최악의 인도주의적인 참사가 벌어질 경우에 그 헤즈볼라나 그 이란이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겠는가? 그러게요. 그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로 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보고 있을 텐데 현지와도 그 문제는 그저께 그 알라흘리 병원에서 500명이 복사했을 때 이란 외무장관이 타임 이즈 오버라고 했어요.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런 이렇게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전부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고 시간은 끝났다. 벌써 그 병원 이렇게 복사 사건만으로도. 그랬는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근본적인 이렇게 대량 그 살육 상태가 학살이 벌어지면 이란이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짧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을 통해서나 이미 그 개입을 통보를 했고 공식적으로 이란 같은 그 지역 강국이 특히 강력한 신정 국가이고 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뱉은 상태에서는 또 지키는 그런 이렇게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으로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확전을 막으려고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금과 같은 잔인무도한 학살 일단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습을 멈추고 봉쇄를 일단 해제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네타냐후가 뭐 푸틴 대통령하고 그래도 일단 소통은 몇 년 동안 많이 해온 상태이고 국제적인 중재 부분에서는 이면에 어떤 그 소통의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협상의 의지가 있다는 이렇게 사인을 보내려면 이 지금 같은 그 초토화 이렇게 폭격은 일단 멈춰야 일단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하마스가 지금 한 200여 명, 203명 정도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인질들 오늘 미국인 2명 풀어줬죠. 그 인질들을 이제 석방한다든가 다른 이제 또 부분적인 이렇게 층위의 이렇게 협상들이 진행되면서 좀 더 근본적인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진입하고 그것이 국제적인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미국이 확전을 어쨌든
그 막기 위해서 아니면 겁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항모전단 2개를 네네. 동지중에 배치한 상태이고 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흑해에다가 킨자를 배치했죠. 네, 극초음속 전투기. 미사일. 예. 24시간 정찰한다고 뭐. 예. 거기에 이제 미그 31이나 예, 미그 전략 31. 폭격기에 그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네, 네. 발사할 수 있는 이렇게 공대함이나 공대지 미사일이죠. 그게 사정 거리가 2,000km 이상 되고 한 발이면 뭐 항공모함을 기장시킬 수 있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시리아 쪽에 그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에 이미 러시아군이 상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상당한 병력들이. 네. 그래서 확전 시에 재래 전투만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네. 그런 요인들이 상존한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종결되든 간에 미국의 패권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뉴욕타임즈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국제정치 분석가들이 이제 이번 사태 가장 큰 승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될 수 있다는 평가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북에서도 발표를 했죠. 네. 이번 사태가 미국이 전략적으로 패배할 수 있는 서막에 불과하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정되든 지금 내외부에 쇠락하는 제국의 위기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뭐 또 다른 위기를 확대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음모론 비슷한 또 아니면 또 추정들이 일부 나오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도 이번 기회에 어쨌든 거의 뭐 쇠퇴해가는 일급 패권들이 거의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2개의 관짝에 마지막 2개의 못을 박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또 표현도 있죠. 뭐 어떻게 얘기하면 미국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무슨 일을 벌이든 패권이 추락하는 지금 상황에 놓인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심지어 이제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까지 지금 프랑스하고 같이 쫓겨날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요. 프랑스군은 철수를 시작했고 니제리아에서 미국도 이제 드론 기지하고 전투 기지가 있는데 아마 저번에 빅토리아 눌런드 갔다가 아마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겠죠. 면담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도 조금 이렇게 체면을 구기지 않고 나와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아프리카도. 그리고 이제 이라크나 지금 시리아를 강점하고 있는 유전지대 미군 기지도 지금 이미 공격을 받고 있죠. 지역의 민병대들이나 소규모 부대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확전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미군 기지가 전 800개가 흩어져 있는데 전부 이제는 점으로 고립되어 있고 이렇게 발전된 미사일이 그냥 밥으로 드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산계에서 버티면서 또 이런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이런 큰 전장들에서 중대 규모의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 라는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어쨌든 이게 잘 해결돼서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면 좋겠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저질렀던 짓들을 중지하고 나가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패권이 추락하면 추락할수록 세계는 더 평화로워지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네.